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하이오. 겨울에 배가 나오고요.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 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날씨로 인해서 운동하기도 싫고 이제 추운 날씨로 자꾸 뜨거운 국물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뜨거운 국물 음식을 먹게 되면 어느새 이제 뱃살이 늘어나서 이제 바지가 안 맞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한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 갑자기 늘어난 배로 인해서 되게 당황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복부 관리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다이어트 생각하고 이제 체중 감량 생각하면 여름에 하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겨울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과학적 원리로요. 이제 첫 번째는요, 기초 대사량인데요. 이 기초 대사량이 겨울에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관리를 잘하면 지방을 태우기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활동량이 이제 줄어서 체지방이 쌓이기 쉬운 계절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고민이 아무리 많이 운동을 하고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초대사량이거든요. 기초대사량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기는 기본적인 이제 열량인데 에너지를 태우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겨울에는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을 하면 여름보다 더 살 빼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성장과 면역력이에요. 뭐니 해도 이제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면역력은 진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많이 대두된 이런 면역력이잖아요. 이 면역력은요, 사실은 복부뿐만 아니라 소화기 안에 있는 장의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들어가 있어요. 장 안에는 70에서 80%의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복부 관리, 장 관리, 내장 기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은 배가 차가워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쉽게 피로해져 가지고 또 일하거나 이제 공부하거나 그럴 때 많은 이제 집중하기가 힘들 때요. 이럴 때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복부 운동을 높여주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면역력이라는 거는 실제로 장에서 많이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유산균 제품 있잖아요. 이 유산균이 진짜 면역력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이 면역세포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부 관리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부 안에는 그냥 피하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내장지방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 내장지방 안에 기름기가 쌓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암도 많이 생기고요. 또 면역력 떨어지면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루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아토피 같은 이런 피부 질환, 관절 질환도 생길 수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 관리는 면역력 관리랑 상당한 연관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살찌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요, 바른 자세와 건강의 위협의 요소가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뱃살이 찌게 되면 일단은 앞배뿐만 아니라 옆구리살과 뒷살도 같이 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뱃살이 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살도 같이 찌면서 뱃살에 집중적으로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척추 건강, 저는 허리 디스크가 원래 있던 사람으로서 뱃살이 찌게 되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요통이 시작이 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살을 빼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뱃살이 있는 분들이 허리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자세가 이렇게 또 꾸부정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목뿐만 아니라 척추 전반적으로 무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뱃살 관리는 여러모로 뭐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뱃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영하 10도가 넘는 이런 추운 계절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복부 관리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이 드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기는 힘들고 아니면 헬스장 가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스트레칭만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요즘에는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지 않아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하셔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건강을 따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냥 차라리 위고비나 마운자루를 맞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클리닉에 가서 이제 이 위고비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요. 이 위고비의 주 작용 기전은 GLP-1이라는 이제 뇌의 수용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GLP-1의 이제 뇌 수용체인데요. 이거는 위고비는 배에 주사를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혈당 제어가 안 될 때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처럼 배에 이제 주사를 직접 놓는 방식인데 이 GLP-1 수용체 약물은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렙틴, 뭐 그렐린 같은 식욕 중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요,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고요. 또 위장 운동을 좀 천천히 해서 이제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위고비를 일주일에 한 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지속 시간이 170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괜찮은데 문제는 물론 뭐 살이 많이 있거나 이제 고도 비만이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있거나 뭐 뇌졸중이 있어서 진짜 심장에 스텐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위고비 주사 맞아서 관리를 이제 하는 게 맞고요. 체중 감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주사로 이제 억지로 이제 살을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부작용이 따라요. 첫 번째는 메스꺼움이 있고요. 그리고 토하시는 분도 있고 설사하시는 분이 있고 오히려 변비가 있고요. 두통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이 주사를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못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제일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덜 먹고요. 운동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지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위고비 같은 경우는 정말 효과는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한 번 맞으면 정말 입맛이 없어서 어떠한 식욕도 이제 느껴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 약을 끊게 되면, 이 주사제를 끊게 되면 요요 현상이 2배에서 3배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살을 뺀다는 거는 먹는 거 당연히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이 높은 음식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 먹는 거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당분이 많은 과일을 좀 피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조절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아무리 좋은 위고비나 마운자루가 나온다 해도 이게 평생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평생 이걸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부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운동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고요.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도움되고 수영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복부 경락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고주파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제일 괜찮은 방법으로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